네, 슈플로우 시간입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가전 또 스마트폰 기업들이지만 최근에는 우리 시장에서 미래 먹거리 사업에 진출한다는 소식이 시장에서 더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미래 먹거리 하면 로봇, 또 인공지능 다양한 테마들이 있겠지만 이 5G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5G 같은 경우에는 향후 8년 동안 26배의 성장성이 기대된다는 전망이 있는데요. 한편 5G 관련주들은 최근 시장에서는 약간은 잠잠한 모습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삼성전자와 LG전자발 이슈가 조금씩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관상 사업 목적에 5G를 추가를 했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전장과 자율주행 또 인공지능 분야에서 이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5G 특화망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도 지난해부터는 5G 전용 장비를 출시하고 네이버 신사옥에 5G 특화망을 설치를 하기도 했죠. 또 삼성전자는 네이버와 세종시 데이터 센터 외에도 지난주에 나온 소식으로는 아람코와 사우디의 5G 사업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히면서 5G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로봇 관련주들이 삼성전자의 투자 소식에 무섭게 주가가 올랐던 것만큼 이제는 5G에도 좀 관심을 기울여 봐야 하는 때가 온 걸까요? 여기서 오늘의 이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조용히 진화해가는 5G. 시장에서는 사실 5G 관련주들이 현재는 그렇게 눈길을 끌고 있지는 않지만 점점 더 계속해서 지켜봐야 하는 종목일지 관련한 내용들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시죠. 네, 5G 하면은 우리 토마토 TV를 보시는 시청자분들에게도 애증의 종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진단 프로그램을 해보더라도 5G에 대한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막 나오면서 고민들도 많으신데요. 자, 그런 내용 속에서 오늘 좀 더 자세하게 5G와 관련된 내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은 5G 쪽과 관련해서 좀 더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조용히 진화해가는 5G다라고 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플로우는 어쨌든 5G는 이제 삼성전자가 좀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우선 힌트를 좀 찾아볼 수가 있겠고, 앞서 신은서 앵커가 얘기를 했다시피 LG전자 쪽에서 이제 5G가 먹거리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게 되면서 대기업이 뛰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두 번째 플로우는 시장의 관심도를 좀 체크를 해봐야겠죠. 얼만큼 이게 돈이 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5G 투자 전략 다시 한번 잡으면서 이번에야말로 5G로 한번 수익을 내보는 내용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입니다. 삼성전자의 이런 투자와 관련된 내용이 좀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최근에 시장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한정적이잖아요. 네, 맞아요. 2차 전지, 그다음에 뭐 로봇이라든지, 그다음에 반도체 해가지고 굉장히 좀 한정적인 것 같은데. 저희가 다 다뤘네요. 네, 그렇죠. 이제 다 다뤘었던 것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그나마 AI 쪽, 몇개 이제 좀 껴 있었는데, AI는 요새 조금 이제 다시 쉬어가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2차 전지와 반도체 종목들이 굉장히 좀 핫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들이, 만약에 2차 전지나 반도체가 쉬어간다라고 했을 때, 그쵸. 이제는 새롭게 또 어느 정도 떠오를 수 있는 섹터를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지금 2차 전지나 반도체나 너무 많이 또 순환이 나와가지고 슬슬 쉬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떠오를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섹터를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새롭게 떠오를 수 있는 섹터를 준비를 할 때 결국에는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대감, 그리고 꾸준하게 견조한 실적을 나타내 줄 수 있는 섹터, 이게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은 5G가 그래 왔고 그럴 수가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에 주목을 했고, 올해부터 이제 좀 본격적으로 바뀔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5G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물론 이제 5G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는 웬 또 이제 갑자기 5G냐, 5G는 지금 다 죽어 있지 않느냐라고 그렇죠.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 사실 5G의 업황은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 작년 말부터 견조하게 좀 이 실적이 유지가
5G가 되어 오고 있고 네. 올해부터 약간의 개화기 느낌? 다시 한번 이제 인프라가 확대되어가는 이러한 느낌이라서 5G를 한번 그래도 이야기는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오늘 5G 관련된 내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이유가 뭐냐면 5G 관련해서는 워낙에 이제 앞으로 4G에서 5G 넘어가면서 미국에 수주 많이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기대치가 엄청 높았거든요. 그렇죠. 네, 그거에 비해서는 지금 약간 아니기 때문에 많이 또 경계도 하실 것 같습니다. 좀 들어볼까요? 그것도 이제 또 생각을 해보면 네. 사실 5G 쪽에 어마어마한 힘이 몰렸었잖아요. 그때 이제 2020년 요때였던 것 같은데 네. 그때 인프라 확대된다라고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상승 나왔다가 사실 2년이 넘게 쉬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오나 이게 수주가. 최근에 이제 상승 나오는 것들 보면 네. 작년에 많이 쉬었던 종목들이 이제 또 상승이 나오고 있잖아요. 뭐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이제 어느 정도 업황 바닥 찍어줄 것이다라는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살아나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네. 결국에는 5G도 지금 너무 많이 쉬었기 때문에 이제 흐름을 한 번 정도는 탈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염두를 해주시고 한번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잠깐 이제 이미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최근에 체결한 삼성의 5G 장비 공급 계약 내역입니다. 막상 내역을 보니까 꾸준히 계속 잘 받았네요. 네, 사실 작년부터. 네. 삼성은 이 통신 장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공급 계약을 해 나가고 있었어요. 그랬군요. 일본도 그렇고요. 미국, 인도 계속적으로 이 통신망을 좀 넓혀 나가는 이러한 이제 노력들을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몰랐었지만 꾸준하게 해외 쪽으로 계속적으로 이 공급망을 이루어내고 있었다라는 점. 그러면서 이제 이 북미 쪽이 지금 인프라를 계속해서 넓혀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5G 공급망들을 계속해서 좀 구축을 해 나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미국 쪽에도 마찬가지 글로벌 네트워크 공급망을 구축을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이슈가 또 뭐가 있었냐면 23일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삼성전자가 미국의 이 DC 네트워크라고 이제 제4 이동통신 기업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5G 초도망 개통을 완료했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이제 이 DC 네트워크라는 기업이 1980년에 이제 이 위성 TV 기업으로 이제 설립이 된 곳인데, 네. 지난 23일에 계약을 맺게 되면서 공급 규모가 작지 않았어요. 1조 원대 규모였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큰 규모로 공급 계약이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원래 이제 이 계속적으로 성능 시험을 마치다가 이번에 올해 이제 23일에 새롭게 이제 계약이 체결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게 끝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이제 북미향 5G 공급망을 구축을 해 나갈 것이다. 네트워크망을 구축을 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5G 인프라에 대한 부분은 삼성에서 사실 꾸준하게 힘을 쓰고 있고 북미도 결국에는 인프라를 계속해서 확대를 해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렇냐라고 하면 네. 결국에는 5G가 지금 4차 산업으로 넘어가고 있는 그러한 시기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로봇이라든지 2차 전지, 뭐 자율주행 전기차, 뭐 그다음에 뭐 반도체라든지 지금 현재 이 앞으로 성장할 수 있고 미래의 주가 될 산업들이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건데 근데 그 3억에 다 베이스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느 정도 베이스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 네. 지금 이제 자율주행 쪽이나 전기차, 모빌리티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5G가 필수적으로 쓰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전기차나 2차 전지, 그다음에 뭐 반도체 공급망 개편에 굉장히 힘을 쓰고 있기는 한데 여기에 더불어서 5G 인프라를 계속해서 구축을 하는데 힘을 쓰고 있다라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작년부터 사실 5G 장비 쪽들 우리나라 기업들이 북미 쪽으로 지금 상당히 수출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견조하게 나왔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올해에도 견조하게 나올 예정이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실적이 사실 전체적으로 나쁘지는 않은 상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또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게 결국에는 5G 종목들은 5G 인프라가 구축이 된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크게 올랐다가 미뤄졌잖아요. 네. 코로나 때문에 결국에는 미뤄졌는데 이제는 이러한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이제 확대가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2년 동안 쉬었으니까 네. 2년이 넘게 쉬었으니까 에너지를 많이 모았겠죠. 그렇죠. 에너지도 많이 모았을 거고 결국에는 떨어졌던 게 인프라 구축하기로 한 게 미뤄졌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쵸. 예. 그러면은 이제는 올라갈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그쵸. 생각을 슬슬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뿐만 아니라 6G 시대도 대비를 해야겠죠. 네. 결국에는 5G 통신망이 구축이 돼 있어야 또 6G를 선제적으로 준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이 5G는 다시 한번 개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 이슈를 봐야 될 게 삼성전자가 사우디 아람코와도 이제 MOU를 맺었거든요.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
아람코와 이 산업용 5G 기술 이제 활용에 협력을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MOU를 체결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내용이죠. 예. 저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가 최근에 힘을 쏟고 있다라고 한번 이야기를 드렸었던 부분이 5G 특화망이었잖아요. 아, 한번 다뤘었죠. 네, 저희가 한번 다뤘었는데 5G 특화망이 뭐냐? 결국에는 이제 좀 더 빠르고 안정적인 네. 5G 망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기업에서 이용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말씀으로는 기업 안에서 이제 그렇죠. 그 망이 아주 5G 특화로 돼 있어서 제일 뭐 막힘 없이 하는 그렇죠. 약간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로봇에는 이 인간의 뇌라고 볼 수 있는 CPU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CPU 대신에 5G 특화망이 들어가는 겁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요새 이제 네이버의 신사옥에 로봇 돌아다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로봇이 돌아다닐 때, 이 CPU로 이제 이용을 하는 게 아니라 5G 특화망으로 조금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고, 이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이제 뭐 스마트 공장이라든지, 네. 의료 서비스를 하는 곳에 있어서라든지, 그 다음에 뭐 로봇 마찬가지고요. 자율주행에 대한 네네. 부분들. 굉장히 쓰임새가 많기 때문에 지금 5G 특화망 쪽에도 계속적으로 이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건 그것대로 계속 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 5G가 주목은 못 받고 있어요. 주목은 받지는 못하고 있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견조하고 어찌됐든 삼성이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올해 한 번 정도 분명하게 탄력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너무 많이 쉬었기 때문에 네. 분명하게 한 번 정도 시장의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필요한 거는 이제 주목이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플로우를 이렇게 잡아오신 것 같아요. 시장의 관심도 바로 연결이 됩니다. 네, 결국엔 이제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아직까지는 사실 그렇게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하기는 하고, 네. 그런데 이제 오늘 그나마 몇몇 종목들이 이제 반응이 나오고 있기는 하거든요. 뭐 이제 중소형주 중에 기가레인이라고 있고, 네. 그다음에 뭐 RFH라든지, 최근에 이제 선인 시스템도 있었고, 네. 이제 이런 종목도 조금씩 반응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관심도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2차 전지나 반도체, 로봇 이쪽에 너무 많이 수급이 쏠려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사실 실적이 견조하게 나와주고 있고 인프라가 계속해서 확대됨에 따라서 올해에도 어쨌든 긍정적인 실적은 기대가 되고 있으나 네.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렇게 이제 주목을 받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때문에 관련주들 흐름을 보게 되면 사실 이제 KMW나 혹은 이제 뭐 에이스테크 그다음에 뭐 HFR 이제 이러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 유명한 종목들이죠. 네. 그래서 한번 차트를 한번 쫙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가장 이제 유명한 종목이 KMW였죠. 맞아요. 네. 그러면서 차트를 보게 되면 사실 여전히 수급은 지금 그렇게 부재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아직까지 눈에 띄는 수급은 없고 최근에 그나마 수급이 들어왔었던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이게 털어내는 물량에 조금 더 그렇죠. 가까웠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KMW도 지금 지지부진한 상태고 그 다음에 HFR 이 종목은 어느 정도 지지 라인을 확보를 해준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수급이 부재한 모습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관심도가 떨어진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그 해주시면 될 얘기죠. 것 같아요. 에이스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종목도 수급이 부재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수급이 좀 다게 네. 똑같아요. 예.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그렇게 이제 이 관심을 못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하나 정도만 더 보자면 이노바이러시스라는 종목도 네. 이 종목은 이제 스몰쉘을 다루는 기업이거든요. 소형 기지국을 다루는 기업인데 사실 이 북미 쪽에서 인프라 확대하는데 가장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네. 왜냐하면 5G의 약점이 음영 지역이나 산간 지역은 잘 안 터지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스몰셀들 그렇죠. 연결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됐는데 지금 또 마찬가지로 수급이 부재하죠. 지금 5G 종목들은 전체적으로는 사실 쉬어가는 흐름이 아직까지는 맞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맞는데 결국에는 이제 중요한 게 무엇이냐. 올해부터 5G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거잖아요. 네. 인프라가 확대가 되면 분명하게 5G 쪽은 한 차례 정도 시장의 주목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최근에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었던 종목을 하나 이제 예를 들어서 보자면 코인테크를 한번 보도록 하죠. 맞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이제 코인테크 이야기 많이 맞아요. 했었으니까. 그러면서 코인테크를 보게 되면 딱 시작을 했었던 게 요구안이잖아요. 그쵸. 갑자기 눈에 띄는 수급이 한 번에 들어오더니 이 수급을 기반으로 해서 쭉쭉쭉쭉쭉 상승을 이어나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릅니다. 예. 네, 그러면은 이러한 그림이 나와주게 됐을 때 결국에는 5G 종목들도 어느 정도는
상승을 이어나갈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네. 때문에 제가 오늘 5G를 다루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건 어느 정도의 시간은 분명하게 걸릴 겁니다. 시간은 좀 걸릴 수가 있을 텐데 지금 현재 시장이 너무 한정된 섹터만 계속 순환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2차 전지도 소지 쪽 생각을 해보면 리튬이나 LFP 너무 많이 상승 나왔죠. 그 다음에 지금 이 배터리 셀 3사는 그렇게 시장의 주목을 못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소재 부품 쪽들도 많이 순환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소부장 전체적으로 주목 많이 받은 상태에서 디자인 하우스 쪽도 많이 올라갔고요. 네. AI도 마찬가지고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순환을 많이 돌려서 사실 언제 차익 실현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새롭게 떠오를 수 있는 섹터들을 분명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역시나 후보군은 4차 산업 내에서 이루어지지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은 최근에 자율주행 쪽이나 혹은 이제 뭐 모빌리티 쪽, 이쪽도 지금 꾸준하게 수익이 잘 나와주고 있고 실적이 괜찮은데, 네. 이제는 5G도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전과는 다릅니다. 네. 예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인프라 확대가 계속 미뤄졌었는데 결국에 올해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확대가 되기 시작을 할 거라서 5G에 대한 인식이 이제는 분명하게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때문에 5G는 만약에 수급이 한번 들어간다. 예. 그러면은 꼭 이러다가 말겠지라고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수급이 들어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인프라가 확대가 되고 관심을 받고 있으니 매매를 한번 접근을 해봐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갖고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 이제 항상 제가 파스트 팔로우 전략을 많이 강조드리잖아요. 맞아요. 네. 수급이 들어갈 때 우리가 따라가게 되면 또 좋은 수익을 어느 정도는 5G 섹터 내에서 챙겨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큰 그림에서는 2차 전지하고 반도체 사이에서 왔다 갔다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럼 그 상태에서 잠깐 이제 5G를 한번 신경 써보자 정도의 강도인 거죠. 이게 5G가 주도주가 되고 뭐 이런 거는 아닌 거죠. 지금 투자 전략 잠깐 바로 이제 넘어가 보면 예. 제가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2차 전지 반도체 로봇 충분히 즐기자. 요즘 세니까요. 네. 예. 저는 지금 더 갈 것 같아요. 로봇도 지금 잠시 쉬고 있는데 감속기나 이런 종목들 보면 SPG도 어제 괜찮았는데 네네. 그 외에 다른 감속기 종목들도 더 갈 것 같고 로봇주 더 갈 것 같습니다. 2차 전지도 마찬가지, 반도체도 마찬가지 더 갈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일단은 이 종목들 강세를 즐겨야 되는데 여기 종목들이 너무 많이 크게 상승이 나왔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어느 정도 대안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 다음 타자를 준비를 해야 될 때인 거고 5G가 지금까지와는 분위기가 다르니까 네. 이제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글로벌 인프라가 올해부터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5G가 만약에 시장에 관심을 받는다. 그럼 여태까지와는 다르게 그냥 한번 반짝 움직이고 말았다. 이게 아니라 네. 계속해서 강세를 이어나갈 수가 있다.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5G가 관심을 받게 되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분명하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일단 좀 길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5G가 분위기가 바뀌었다라는 부분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시장의 관심 결국엔 수급이죠. 네. 수급이 강하게 들어올 때 그때 접근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종목들을 한번 싹 봤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급이 지금 많이 부재합니다. 그렇죠. 수급이 많이 부재한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딱 한 3가지 종목 정도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추려와 주셨나요? 네, 또 예. 마찬가지로 가져왔습니다. 예. 일단은 오늘 기가레인이 이제 상승이 좀 나오고 있어요. 네. 중소형주 중에서 기가레인이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여기 구간을 추가적으로 뚫어내기는 힘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최근에 좋은 흐름이 나오기는 했지만 수급이 살짝 부재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앞에 매물을 추가적으로 뚫어주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더 많이 수급이 들어와야 되는 더 이제 큰 수급이 들어왔으면은 사실 요 구간 뚫어주는 걸 기대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윗골이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이제 확인이 되잖아요. 네. 앞에 매물대가 조금 두터워서 여기를 뚫어주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 이제 뭘 보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일단은 5G 특화만 관련해서 RFHIC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확실히 수급이 들어와. 네, 수급 확실히 좀 강하고 예. RFHIC가 지금 보게 되면 바닥을 확실하게 좀 많이 잘 잡아줬어요. 그러네요. 네, 바닥을 많이 잘 잡아줬고 오늘 굉장히 좀 눈에 띄는 수급이 그래도 들어와 줬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여기 구간에서 조금 눌린다라고 하더라도 자리를 잡고 다시 한번 올려주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전 고점이 한 27,000원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RFHIC 지금 구간에서 5G 종목 쪽으로는 나쁘지 않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고 있는 게 서진 시스템이죠. 서진 시스템이요. 서진 시스템이 지금 일단 저는 5G 종목 쪽에서는 사실 수급이 가장 괜찮은 것 같아요. 수급이 이제 가장 괜찮고
서진 시스템은 사실 최근에는 5G보다는 2차 전지 쪽으로 움직였었죠. 맞아요. 2차 전지 사업이 지금 굉장히 또 비중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제 매출도 잘 나오고 있어서 견조하게 또 새롭게 기대가 되는 그런 분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서진 시스템이 사실 5G 장비 쪽으로도 수익성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서진 시스템은 이제 모멘텀이 두 개가 생긴 거죠. 5G 장비 쪽과 그 다음에 지금 현재 2차 전지 쪽. 그래서 일단은 저는 5G 쪽에서는 탑픽은 서진 시스템으로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수급이 워낙에 요때 들어왔었던 수급이 굉장히 좀 괜찮아서 무난하게 이전 고점 최근에 나왔었던 구간이 약 한 19,000원 후반대 정도까지 되거든요. 예. 2만 원 근처 구간 될 것 같은데 예. 이 정도 구간까지는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한번 탄력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정도는 RFHIC 정도는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면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5G는 수급이 다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시장을 주도하기는 조금 힘이 조금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5G는 힘 들어오는 종목 쪽만 봐야 됩니다. 그러면 힘 들어오는 쪽이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인데 기가레이는 살짝 수급이 부족해서 부족하고. 매물대로 조금 뚫어주기 힘들 것 같고 네. 지금 서진 시스템과 RFHC는 굉장히 바닥권에서 수급이 잘 들어오고 있어서 이 두 종목을 탑픽 정도로 뽑아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물밑에서 그래도 발전을 이어가고 좀 확대를 해어가고 있는 5G 시장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주포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대안을 좀 찾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키워드가 5G라고 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플로우 김용일 전문가였습니다.